11시엔 OST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넷플 땡땡의 오리지널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평론을 써주신 분이신데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이시고 또 66건의 저서를 집필한 작가이기도 하신 인성교육 전문가 윤문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무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제주말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폭삭 반갑습니다. 예, 11시엔 OST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제목부터 참 정겨운데요. 처음에 이 작품을 보시고 전무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처음에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제목을 보고 제가 소가수다라는 이 방언을 몰랐기 때문에 네. 이 극이 어떤 극인가 이렇게 무슨 뭐 거기에 속이는 그런 극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인생을 관통하는 삶의 어떤 인생의 어떤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순수함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수고했구나 하는 그 단어를 압축하는 단어가 되어서 많은 공감대를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자체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1960년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모습은 정말 그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떤 국민들, 서민들의 어떤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드라마 만나시고서는 처음에 딱 TV로 봤을 때 박보검 씨하고 아이유 씨가 나왔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첫 느낌? 예, 굉장히 그 잘 어울린다 느낌이 가졌었어요. 나는 그 아이유가 그렇게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좀 그 정말 그 고전적인 어떤 그런 미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박보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울리는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잘 어울렸죠. 네네, 그렇습니다. 둘이 노래도 잘하고. 예, 그렇죠. 그 드라마 속의 명대사가 좀 인상 깊잖아요. 네.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그런 문장 같은 거 있으셨어요? 네, 그 문장 중에서 보면은 그대가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인생이었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생 자체를 끌어안는 것이고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단어라는 게 그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느끼게 했었어요. 사실 요즘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는데 그대가 내게 준 건 사실 그 사랑이 아니라 인생이었어. 예, 인생 전체를 끌어안겠다는 그러한 어떤 순수함 자체가 보이는 한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공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걸로 어떻게 칼럼이나 평론을 하려고 하셨을까 좀 궁금하게 됐거든요. 예. 그 속에는 그 사랑이라는 주제도 있고요. 네. 가족이라는 주제도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또 공동체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를 아우르고 또 오히려 그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어떤 드라마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노래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두 곡을 모두 김정미 씨의 노래를 추천하셨어요. 첫 곡을 어떤 곡을 함께 할까요? 네, 김정미의 어떤 봄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김정미라는 가수는 그 1973년도에 발표했던 곡인데 네.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비운의 가수였어요. 예, 봄이라는 노래를 나오고 그 당시에 어떤 그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봄이라는 것이 또 다른 것을 상징하나 싶어가지고 이것이 금지곡이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곡인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곡이 알려지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라마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곡이 나왔을까요? 이 곡은 모든 그 전회에 걸쳐가지고 16부작 걸쳐가지고 맨 처음에 오프닝 그 OST 곡입니다. 네. 예. 듣고 오겠습니다. 빨갛게 꽃이 핀 곳
박정미 씨의 봄인데요. 이 노래가 정말 제주도하고 너무 그 풍경하고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거기 보면 제주 보면은 여러 가지 제주 전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네. 보면은 뭐 유채꽃밭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노래가 그 나비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의 가사 속에서도 많이 음미할 부분이 많지만 그 가사가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정경 자체가 싹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 가사를 들으면. 제주도의 어떤 그 배경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영화 그 드라마 보면서 제주도 가야지 이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예, 이게 드라마가 이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네. 그 세계적인 오히려 그 글로벌한 드라마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 상당히 제주도를 많이 알리는 그 계기가 됐을 거예요. 예전에 그 강남 스타일 자체가 강남을 많이 알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맞아요. 이것이 제주도가 배경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알렸지만 그 제주도를 알려가지고 관광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의 힘이라는 게 상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네. 55편의 55편의 위대한 영화 읽기. 네. 네, 이 책을 내셨어요. 이거 5월에 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예, 몇 예. 쪽이에요? 408쪽입니다. 408쪽인데 값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00원도 안 돼요. 예, 408쪽에 9,800원 했습니다. 와. 예, 많은 대중들이 좀 뭐 읽혔으면 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OST도 나오고 여기 양들의 침묵, 글래디에이터, 마지막 황제, 쇼생크 탈출,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주원글씨 유명한 영화들 다 나오네요. 총집합 55편이니까. 예, 예. 그쪽에 보통 선별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상이라든지 예, 오히려 그리고 뭐 베니스 네. 영화제 상이라든지 칸 영화제 상이라든지 해서 그쪽에서 그 작품상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로 웰컴 투 동막골이 눈에 띄네요. 네네. 웰컴 투 동막골하고 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이라고 해서 두 편을 넣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늘 책을 쓰시는데 책을 66권을 쓰셨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실 수 있어요? 예, 책을 잘 쓴다는 것은 오히려 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시련, 인생이라는 게 다 시련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책에 좀 글을 쓰는데 몰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어찌 보면 그 책을 66권의 어떤 산물은 제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 속에서 어떤 시련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글을 쓴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이랄까 자신의 어떤 주장이랄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총토탈해 가지고 품어내는 거죠. 그 책이라는 것이. 예. 그 속에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소리를 질러 가지고 품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서 예,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여러 점들을 이렇게 품어내는 겁니다. 네. 예. 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윤문원 전무이사를 네.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 어울린다는 건 그렇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이신데 최근 또 66권을 펴내고 뭐 그런 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화 읽기라고 위대한 예. 영화 읽기라고 55편의 영화를 또 선정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칼럼 폭삭 소가수다 지금 연재를 계속 하시네요. 그 신문의 연재를 계속 하시면서 예. 그럼 이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어로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어떻게 보셨나 작가께서는 시대를 초월한 공감의 서사다 이 드라마는. 네네. 또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이고 예.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잊고 있던 순수한 감정을 되살리는 힘이 있는 드라마고 감동과 유머를 넘나드는 명대사다 이렇게 5가지로 네. 카테고리를 잡으셨는데요. 어떤 명대사가 있으신가 어떻게 보셨나고 보니까 아까 우리 함께 말씀해 주셨던 그대가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인생이었어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점만 사무쳐. 그래요? 진짜. 인생은 우리가 음미할 틈을 안 준다. 예. 행복은 앞통수, 불행은 꼭 뒤통수로 온다. 예.
드라마 보면서 작가들 어떻게 이런 말을 쓸까? 예, 저도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어찌 네. 보면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뒤에가 이게 어떤 말의 성찬이랄까 굉장히 어떤 말 자체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자체도 정제되어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식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방금 우리 소개해 주신 그런 어떤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의 방식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라는 것은 자식에게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예? 뭔가 내가 좀 부족한 게 한 게 없던가 하는 면에서 조금 더 마음이 아리는 거고요. 또 자식들이라는 것은 맞아요. 오히려 뭔가 나에게 이 한계 좀 선함을 느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 대할 땐 연애편지 쓰듯 했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그런데 100만 번 고운 은인 부모에겐 낙서장 대하듯 했다. 엉엉 눈물 나. 진짜 우리가 남들한테는 깍듯하게 대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가까울수록 또 그렇지 못한 참 알면서도. 예.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이런 것도 있었었어요. 자기 남자 애인한테는 네. 방금처럼 정말 하나하나 걔가 어떤 습한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봤는데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면에 대해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남편을 향한 명대사로는 이것도 있어요. 가려거든 너울너울 가세요. 50년 만에 훌훌 나를 내려두시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제가 예. 지금 느낌을 못 살리고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진짜. 애순과 관시의 문제인데 정말 설익은 사랑을 풋풋한 사랑을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 인생의 동반자로서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식의 어떤 인생을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비추면서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어떤 이 시련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애순이라는 이 정말 부인이 네. 관식에 보내는 정말 최고의 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복삭수고수다라는 네. 한마디 말로 해서. 맞아요. 그리고 딸바보 아빠에게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아빠가 내 곁을 떠나기 전날에야 아빠 미안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노라고. 오. 예, 너무나 참 공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죠. 맞아요. 사실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금쪽 같은 자식이라지만 정말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의 그 자체가 하나의 천국이죠. 예. 네. 이런 명대사도 있었어요. 세상 제일 센 바람은 내 마음속 가슴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네. 마음속에 느끼는 어떤 바람이랄까요.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어떤 정서랄까. 가슴에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큰 부분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과 또 감동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인님께서 영화를 집대성 하다니 대단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 책을 세상에 선보였다. 개인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하셨는데, 66권이나 쓰셔서. 예. 와, 정말. 제가 참 요즘 들어서 좀 그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네. 요즘 생성 AI가 챗GPT나 네네. 구글에서는 제미나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에 대해서 제 어떤 윤문원의 인생 철학이라든지 윤문원에 대하여 물으니까 제 어떤 모든 어떤 이 삶 자체나 책을 이렇게 전부 다 집대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가지고 야. 제가 참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문원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과 또 이렇게 책 속에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야 또 책을 쓰잖아요. 이것이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무이사로 계시니까 우리 산단에 계시는 많은 CEO라든가 또 직장인 여러분들께도 감성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도 조금 하지만은 그 외에 여기 있는 그 신문 쪽에 윤문원의 어떤 세상만 살아 해가지고 고정 칼럼도 쓰고 있고 또 일간지에도 제가 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기업에 관계되는 경제에 관한 문제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기업인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때 있잖아요. 네. 네. 청주산단이 사실 가장 먼저 생긴 산업단지인데 청주 산단이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청주가 발전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뭐 하실 일도 많이 있고. 예. 예, 청주산업단지가 이 충청북도에 있던 경제에 큰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수출 쪽에 한 20%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상당히 그 이제 이 국제적인 어떤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수도 또 어렵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가 위기가 아닌 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슬기롭게 다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열심히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볼 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폭삭 소가수다. 네, 모두 다 수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도 역시 김정미의 폭삭 소가수다에서 바람 고르셨는데요. 이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네, 이 바람이라는 곡은 그 드라마 속에서 많은 그 OST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시대별로 OST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오늘 그럼 김정미 씨의 바람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윤문원 전무이사와 이야기 나눴고요. 폭삭 소가수다 다시 한번 리뷰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엔 OST도 인사드리겠습니다.